그 후로부터 만들어진 스토리는 검찰과 저희가 만들어진 시나리오예요. 집권 여당이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는 거 아니냐. 야당이 그 이야기도 하고 있어요. 올해 공수처가 만들어지면 우리가 강압해서 거짓 진술을 얻어낸 것이다 라는 실토가 만약 나온다면 유죄도 받을 수가 있고요.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 관련 소식입니다. KBS 9시 뉴스에서 이 고 한만호 씨가 2011년 출소하던 당시 했던 인터뷰를 단독으로 공개를 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함께 보겠습니다. 검찰에서 9억 원의 자금을 3번에 걸쳐 이렇게 조성을 했습니다 라고만 진술을 했고, 그 후로부터 만들어진 스토리는 검찰과 저희가 만들어진 시나리오예요. 네, 이게 오늘 처음 공개가 된 영상인데 2011년에 취재를 하고 방송이 나가지 않는 부분은 일단 좀 궁금한 대목이기도 한데요. 일단 한명숙 전 총리 사건 짧게 정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 저는 이 육성 처음 듣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이 비망록이 나온 게 문제였죠. 뭐냐면 이미 3심 판결까지 끝나서 한명숙 전 총리가 9억 원의 뇌물을 저 고 한만호 대표로부터 받았다. 이게 핵심 내용이었는데 이 비망록의 내용이 파장이 컸어요. 내 진술은 검찰의 강압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짓 진술이다. 만들어진 진술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1심 법정에서도 저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무죄가 나왔는데 2심에서 유죄로 뒤집어졌던 거죠. 이것이 바로 비망록의 내용과 함께 육성을 지금 처음 들었는데요. 사실 나의 진술은 검찰의 강압에 의한 것이었다. 이게 핵심입니다. 자, 이 비망록 내용이 만약 사실이라면 정말 충격적인 내용이고 앞으로 더 파장이 커질 텐데 이 비망록이 공개된 이후로 이 사건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정치권에서도 아주 시끌시끌하지 않습니까? 여야의 입장이 180도 다릅니다. 직접 여야 입장을 들어보시고 이야기 나누죠. 늦었지만 이제라도 진실을 낱낱이 밝혀내야 합니다. 그것이 검찰과 사법부의 정의를 바로 세우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국가기관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고 공론을 분열시키는 이런 행태보다는 재심을 청구해서 명명백백히 밝혀내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 네, 여야 의원 입장이 약간은 다르긴 합니다만 밝히자는 데에는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김도 의원이 이제 재심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재심 청구 어떨 때 가능합니까? 자, 그렇게 문제가 있다면 재심 청구하면 되지 않느냐. 일리가 있어 보이죠. 재심이라는 게 아주 까다롭고요. 아주 이례적으로 재심이 이제 이루어집니다. 재심 첫 번째. 그러면 재판에서 다뤄졌던 증거나 진술이 완전히 허위거나 조작이라는 게 확인이 돼야 돼요. 두 번째, 아니면 새로운 명백한 증거가 등장을 하면 재심 가능성이 있지만 지금으로서는 좀 어려움이 있는 거죠. 그럼 이 사건도 재심까지 가기는 쉽지만은 않은 상황인데 이 검찰에서는 입장을 좀 내놨습니까? 검찰은 문제 없었다는 거예요. 저 비망록이 새로 툭 튀어나온 게 아니다. 이미 과거 재판 때 다뤄졌던 증거물이다. 그리고 심지어는 고 한만호 씨가 이 위증으로 이중 처벌까지 받았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한만호 씨가 이미 세상 사람이 아니죠. 그리고 확인이 불가능하죠. 그런 이유로 검찰은 이것은 뭐 재심 어렵다 이렇게 보는 입장입니다. 재심은 좀 어렵다라는 게 하나의 의견이긴 합니다만 이제 그러다 보니까 공수처 얘기가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그 여권에서는 진실이 명백히 밝혀져야 한다. 그렇다면 어떤 방법이 있겠는가? 올해 공수처가 만들어지면 결국은 검찰의 비위를 다루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런 정치적인 타겟 수사를 했던 것을 밝히기 위해서 투입됐던 검사나 수사관들이 맞다. 한만호 씨의 진술이 맞다. 우리가 강압해서 거짓 진술을 얻어낸 것이다. 라는 실토가 만약 나온다면 유죄도 받을 수가 있고요. 새로운 사실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재심이 가능해질 수도 있다라고 보는 게 여권의 입장입니다. 여당의 주장에 대해서 야권의 반박도 좀 들어봐야죠. 야당은 어떻습니까? 이제 오히려 여권이 정치적인 거 아니냐, 이래서 공수처 반대했던 거 아니냐, 만들어지지도 않은 공수처가 다룰 사건을 여당이 미리 정하느냐, 뭐 이런 또 이제 온당치 않다라는 비판을 내고 있는 게 현실이죠. 자, 어찌됐든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은 법의 심판을 이미 받고 다 끝난 사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사건에 주목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야당이 그 이야기도 하고 있어요. 오히려 집권 여당이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는 거 아니냐. 이 사건을 왜 자꾸 이렇게 이제 의혹으로
밀어내느냐. 자, 그런데 사실은 이상한 점이 아주 많습니다. 거기다 핵심 증인이었던, 뇌물 공여자였던 고 한만호 씨가 나는 9억을 조성했다라고만 얘기했는데 이게 한명숙 전 총리에게 뇌물로 전달됐다고 이 낙인이 찍혀버렸잖아요. 예. 이게 거짓이라는 거잖아요. 네. 다시 다뤄질 필요가 어떻게든 있고요. 이 과거의 정치 수사, 그러니까 결국은 검찰 개혁으로 연결되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으로 앞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엔 뉴스타파에서 한명숙 전 총리 사건과 관련한 취재 내용 최종 회가 나온다고 합니다. 핵심 증인이 될 사람을 만났다고 하는데요. 오늘도 명쾌한 해설해 주신 최영일 평론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